슈어드 IT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IT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어드 IT 라이브 22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해서 잘 분석한 다음에 뭔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체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솔루션 이름은 IBM 클라우드 팩 for 데이터고요. 오늘 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주실 IBM의 이정권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이정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뭐 AI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IBM에서 이제 그런 추세에 맞춰서 기업 내에서 AI를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거를 수행하기 위한 솔루션을 갖다가 최근에 내놓게 됐고요. 네. 그 솔루션이 이제 IBM 클라우드 팩 for 데이터라는 솔루션입니다. 예. 이 PAK가 무슨 약자인가요? PAK가 패키지의 약자입니다. 패키지. 아. 네, 패키지 약자고요. 그래서 네네네.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갖다가 모아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패키지들을 예, 모아놨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뭐 워낙에 최근에 클라우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최근에 점점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중에 하나가 단순히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고 이제 온프림 환경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든지 아니면 이제 전체를 묶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진화를 점점 하고 있죠. 더불어서 이제 그런 클라우드 환경과 AI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점점 이제 기업의 어떤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이제 주요한 매개체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네네. 간단한 이제 외부 기관 조사에 따르면 네.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온프림 환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우르는 이른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점점 이제 기업 전반에 걸쳐서 확장될 거라 이제 보여지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AI를 뭐 기업 내에 적용하려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 AI가 이제 한참 붐업되기 전에 저희가 뭐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한참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데이터를 갖다 한 군데다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가 기업 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네네. 그래서 실제 분석에 활용하려면 네. 그렇게 이제 원격에 분석된 데이터를 같이 접속해 보시는 그런 인프라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고요. 일단 모아야 되는데 너무 산재돼 있고 그런 산재되는 데이터마저도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모아야 될지 엄두가 안 났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부분은 모으고, 네. 또 기존의 레가시 쪽에 놔두면서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보완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된 거죠. 아,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 액세스할 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석의 퀄리티가 되는데, 네.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만일에 배드 데이터다 이렇게 되면 실제 분석 결과도 나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 네, 네.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관한 스킬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에 오픈소스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R이든 파이썬이든 아니면 네. 뭐 딥러닝 관련돼서는 뭐 텐저플로우 네네. 그런 여러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매년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픈소스만 가지고 습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제 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측면에서 네. 클라우드가 가지는 뭐 확장성의 용이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네. 이런 분석 과정에서의 작업들을 좀 더 빨리 시작해보고, 아, 만약에 네. 좀 잘 안 되면 좀 수정하고, 네네네. 이런 작업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뭔가 최적의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심리스하게 잘 통합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싱글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네네네.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네.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분석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얘기 들었을 때는 잘 몰랐을 때는 네. 그냥 데이터 넣고 뭔가 알고리즘 있고 돌리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알아서 뭐 결과 나오겠지. 네, 생각을 했었다가 네. 점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 이제 알게 된 게,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 스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즈니스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네.
필요한 데이터들에서 굉장히 전처리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 데이터의 전처리, 품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상당 부분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이제 단계를 거치고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실제 이제 분석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피처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사실 모델을 만든 다음에는 현업에 적용까지 완료를 해서 피드백까지 수렴해야지 실제적으로는 분석을 제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게 실효성 있는 모델인지 아닌지도 검증을 해봐야 될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단계 스텝이 이제 분석 과정에서는 굉장히 얽히게 되는 거고, 네. 아까 앞쪽에 제가 4가지 이제 에고니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네. 과정들이 사실은 데이터 분석의 어떤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그 전반적으로 이제 다 얽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제가 전처리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데이터의 어떤 분석의 이제 퀄리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를 갖다가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약 80% 정도의 비중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소요된다는 그런 굉장히 이제 분석 결과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IBM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라이프 사이클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른바 AI를 하기 위해서는 네. IA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예, 그래서 IA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체계적인 아키텍처를 수립을 해야지 네. 퀄리티 있는 결과를 가지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AI가 꼭 무슨 만능처럼 되게 여겨졌었잖아요. AI 알고리즘의 정교함이 데이터의 부족을 구할 수 없다. 아. 사실 그렇죠. 아무리 뭐 좋은 GPU 서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네, 좋은 네. 알고리즘 하더라도 네.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체가 나쁘게 되면 네. 실제로 결과는 좋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이상한 데이터 가지고 백날 뭐 머리 좋은 AI한테 시켜봐야 결과물이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IA를 위해서 IBM에서는 4가지 정도의 스텝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컬렉트 단계, 이른바 이제 네.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네. 그리고 그 데이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거버넌스 체계로 관리해주는 단계, 네. 세 번째로 분석을 하는 단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분석된 결과를 어딘가에 적용하는, 현업에다 네. 적용하는 그런 4가지 단계가 단순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엮어줘야지만이 굉장히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IBM은 이제 이런 전반적인 거를 아울러서 이거를 이제 AI 레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네. 단계별로 이렇게. 만약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래쪽이 끊어져 있으면 그럼 뭐 다 와르르 무너지겠죠. 무너지는 거죠. 그럼 뭐 사다리 헛발을 댈 수 있는 거고요. 네. 컬렉터 단계부터 잘못되면 당연히 뭐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도 제대로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올 초에 보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회사들이 가진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 검토를 이제 해본 이제 결과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더의 평가를 이제 받았고요. 네. 이 솔루션 자체가 목적을 워낙에 이제 그쪽 방향을 두고 나온 거기 때문에 네. 훨씬 그런 것들이 잘 이제 통합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AI 레더를 말씀드렸었고, 네. 왼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필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군들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AI 레더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데이터 관리라든지 아니면 거버넌스라든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하나로 잘 융합되게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네. 거고, 그러기 위해서 IBM이 각각의 개별 솔루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그 솔루션의 이름이 IBM 클라우드 클라우드. 팩 포 데이터라는 솔루션인 거고요. 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기반은 컨테이너 기반 플랫폼입니다. 네. 되게 컨테이너. 가볍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나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기반 플랫폼으로 돼 있어서 모든 클라우드 플랫폼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런 쪽에 모두 올라갈 수 있게, 라이트하게 올라갈 수 있게 기능들이 제공돼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 네. 여기 기능이 들어가 있고, 데이터를 거버넌스 체계로 관리해서 일종의 잘 분류하고. 데이터의 색인을 만들어주기 위한 데이터 카탈로그 기능이 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기능. 네. 이것들이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유기적으로 타이트하게 연계되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이 일종의 IBM 클라우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쪽까지 일종의 IBM이 이러한 솔루션들을 만들어낸 이유부터 시작해서 왜 이 솔루션이 필요한지, 네. 그래서 이게 전체를 뭔가 하나의 시미리스한 환경을 고객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걸 함으로써 이제 고객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장점 뭐가 있을까? 네. 이게 제일 관심이 많으시겠죠? 네. 그래서 AI 레더를 하게 되면 네. 크게 5가지 부분에서 이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오픈 기술을 활용한 개방성,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네. 나아가서 이제 분석에 대한 거버넌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분석에 대한 워크플로우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네.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단의 CI/CD에 대한 컨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애드온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솔루션은 기본 베이스 플랫폼은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개방성 기반의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적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네. 그런 기술들을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 베이스를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좀 약간 했고요.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아래쪽에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제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제 인프라가 구현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는 하드웨어 연계라든지 아니면 NoSQL 쪽에 몽고DB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포스트그레. 쪽에 데이터 소스를 같이 연계한다라든지. 네. 근데 분석 쪽에서는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뭐 아리나 파이썬 계열이 이제 워낙에 유명하고 네. 이런 기반 기술들을 이제 한 통에 이제 적용해 놓게 되는 거고 네. 오픈 소스를 썼다고 치면 그러면 오픈 소스 그냥 받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픈 소스는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걸 버전 모르죠. 관리라든지 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포괄적으로 이제 해주는 부분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잘 연계될 수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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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를 싸주는 네. 이제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픈소스로 좀 더 잘 활용할 수 그렇죠. 있게 도와준다. 두 번째는 이제 일종의 데이터의 거버넌스 측면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게 될 텐데 네. 그 과정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갖다가 접속해서 이제 디스커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네. 실제 데이터의 품질이 어떤지 네. 그런 것들은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네.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안에 좀 들어가 있다. 네. 것 같다. 저희는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용어로 표현드리고 있고요. 음. 세 번째로는 이제 분석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네. 분석은 이제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활용하고 그 분석에 적용한 후에 그 모델을 갖다가 실제로 잘 쓰는지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네. 이게 보시는 것처럼 트라이앵글 형태로 삼각형 형태로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실제 데이터 분석 모델을 이제 디벨롭하기 위한 환경, 이제 왓슨 스튜디오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 툴이고요. 개발된 모델을 이제 운영 환경에다 적용하려면 네. 어딘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배치하는 게 중간 단계 왓슨 머신러닝입니다.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네. 실제로 그 디플로이된 모델에 대해서 현업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REST API라든지 네. 네. 그런 네. 걸 통해서 이렇게 모델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오른쪽에 세 번째 거 모델의 어떤 그런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측면 네, 그런 네. 것들이 있고요. 네.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알고리즘을 써서 네.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을 해서 하려고 이제 보니까 데이터 모델을 만든다는 건 100% 정확도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한 뭐 80% 50% 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현업단에서는 그런 모델을 과연 적용해도 될까?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오픈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이 모델이 특정 값에 대해서 어떤 편향이 있는지 아. 그러니까 분석 모델 자체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다 체크해 주는 거예요. 검증해 주는 거네요. 예, 이거 예. 이 결과 이 모델은 믿을만 한 거니까. 믿음을 한 건지 아. 아니면지를 갖다 검증해 줘서 그러면은 적용할 수 있겠네. 네, 네. 그걸 네. 조금 더 현업한테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한 1, 2년 새에 좀 약간 부업되기 시작한 거고 아, 왜냐하면 네. 이제 AI를 갖다가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네. 그런 이제 분석의 신뢰도가 꼭 필요하게 되니까 네, 네. 네. 세 가지가 잘 또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네. 실제로 이제 분석의 이제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CI/CD는 이제 원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네. 그 실제 이제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단계를 코드를 이제 만들자마자 굉장히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CI/CD의 컨셉이라고 치면 네.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분석 모델을 아까 만들어서 어딘가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원오브 분석 모델의 CI/CD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관점의 CI/CD가 있을 수 있고 네. 분석 모델 관점의 CI/CD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 기반 플랫폼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플랫폼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을 서포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IBM 클라우드 포 데이터라는 제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 플랫폼이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CI/CD라든지 아까 분석 거버넌스 관점에서 그 네, 분석 네. 모델을 갖다가 라이프 사이클 형태로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를 갖다 같이 엮어서 현업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부터 시작해서 분석 모델까지를 굉장히 심리스하게 유기적으로 워크플로우 형태로 관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애드온 기능인데요.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그런 기능들이 있을 수 기능들. 있고 네. 추가적인 IBM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플랫폼 자체가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네. 컨테이너로 지원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네. 빌딩 블락 형태로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져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오. 그런 컴포넌트를 올릴 수 있게 뭐 컬렉터라든지 오거나이즈, 애널라이즈 뭐 그런 쪽에 이제 기능들을 애드온 형태로 추가할 수 있고요.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게 되면 서드파티 환경에서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솔루션들을 같이 얹어서 단순히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그런 조그만 기능이 아닌 전사 레벨의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사 플랫폼 형태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을 합니다. 네네네.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IBM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네.